안녕하세요. 어긋난고추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망대 좋아하십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전망대는 대표적인 관광 필수 코스입니다. 서울의 남산타워, 부산의 부산타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일본의 도쿄 스카이의 이틀이나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 달성군에 무려 130억 원을 투입해서 높이 45m 규모의 목조 전망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고작 전망대 하나 짓는데 130억을 태우는 게 맞냐라는 날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사의 시각에서 왜 이런 시설을 만드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성공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대라고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전망대의 진짜 핵심 기능은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즉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면 우리 동네에 다 왔구나 하는 시각적 경계선이자 이미지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번 전망대가 들어서는 위치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바로 북연풍 IC 인근인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을 통해 대구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관문입니다. 즉 이 사업은 단순히 낙동강 뷰 맛집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대구의 서남쪽 게이트에 여기가 바로 역동적인 대구다라는 상징물을 박아 넣으려는 도시 게이트웨이 사업에 가깝습니다. 자, 위치는 그렇다 치고 대중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무로 짓냐? 태풍이 불거나 불이 나면 어쩌려고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높고 튼튼한 건물은 철골이나 콘크리트라는 인식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 건축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뜻밖에도 목조 건축입니다. 이유는 바로 탄소 때문인데요.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제조하고 굳히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반면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몸통에 가둬두는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건축의 끝판왕인 셈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미 20층이 넘는 목조 아파트나 빌딩들이 쑥쑥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산림청 역시 국산 목재 활용과 친환경 건축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이런 대형 목조 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성군 전망대는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서 대한민국 목조 건축의 기술력을 뽐내는 일종의 국가대표 모델하우스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설명만 들으면 참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 발표를 보자마자 직업병 도지듯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44.9m라는 높이였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15층 높이인 셈입니다. 이 높이에 거대한 구조물을 철골이나 콘크리트도 아니고 나무로 짜맞춰 올린다. 게다가 그 위로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낙동강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러면 구조 계산 난이도가 정말 지옥적인 난이도가 됩니다. 목재는 콘크리트보다 자중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진동이나 횡력에 훨씬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멀미를 느끼지 않도록 진동을 제어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방제와 피난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고층 목조 구조물인 만큼 화재 시 나무가 일정 시간 동안 타들어가지 않고 버텨주는 내화 성능 확보와 탈출로 설계가 매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전망대 하나 짓는데 무슨 130억이냐 기가 찬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쳐 날뛰는 건축공사비 현황을 아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냥 허황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자재비,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일반 건축물 공사비도 평당 1,000만원을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건 일반 건물이 아닌 특수 목조 건축물이죠. 게다가 대중들이 오해하시는 게 130억이 순수하게 나무 탑을 쌓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고층까지 올라갈 엘리베이터 설비, 내부 전시 체험 공간,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 야간 경관 조명, 그리고 주변 광장 조성과 조경, 주차장 확충까지 전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30억이 결코 작은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건 팩트니까요. 결국 본질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돈값을 하느냐입니다. 10억을 들여 지었어도 아무도 안 오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100억을 들였어도 지역 상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성공한 투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망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망대 같은 공공건축 사업은 지어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잔혹사를 보면 수십억, 수백억 들여 지어놨다가 방문객이 끊겨 예물단지나 흉물로 전락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대박이 난 곳들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전망대 하나만 덜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경치 한번 쓱 보려고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트렌디한 카페나 먹거리, 아이들이 뛰어놀 산책로나 액티비티 체험시설이 묶여 있어야 움직입니다. 즉 전망 보러 가자가 아니라 거기 가서 주말 하루 재밌게 놀다 오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달성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5m짜리 나무탑 자체보다 바로 옆에 있는 낙동강 수변공간 그리고 주변 관광 인프라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이 사업에 명줄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부와. 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들어설 130억 규모의 목조 전망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한 세금 낭비가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관광 자원 투자일까요? 건축사의 시각으로 요약하자면 이 사업의 성패는 44.9m라는 높이나 130억이라는 금액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주변 공간을 얼마나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망대는 결국 올라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낸다면 성공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만들지 못한다면 거대한 세금 흉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지역 내 건축사로서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건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